이번 시간에는 합작 투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전략적 제휴 생애 주기는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제휴 전략을 구성해야 되고, 그 다음 가장 아이디얼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고, 선택된 파트너와 협상을 하게 되고, 협상을 하면서 제휴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,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합작 회사 경영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 경영 평가가 있고, 최종적으로 종료가 됩니다. 이러한 7가지 단계인데요. 제일 먼저 이 제휴 전략 구성하고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 선택은 조직 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리고 파트너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와 협의 단계에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해서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서 제휴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휴 계약서, 즉 합작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때부터 합작회사 경영에 들어가면서 파트너와 본격적인 협동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휴 종료 단계가 있게 됩니다. 맨 먼저 우리가 조직 내 준비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, 이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사항들이 크게 한 4가지 꼭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략적으로 이 제휴가 중요하냐, 그 다음 조직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제휴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느냐, 그리고 지금 제휴하는 게 타이밍상으로 옳은 것이냐, 우리가 필요한 자금, 자원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.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 회사 기업 전략이 무엇이며, 이 기업 전략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 있는데, 이러한 필요한 역량이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하냐,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되고, 과연 제휴가 최선의 옵션이냐 등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. 그 다음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,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느냐, 그 경험은 긍정적이냐,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협동에 우호적이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협동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냐,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느냐, 그 다음 학습이 매우 중요한데, 우리 조직 문화가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이 형태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, 그 다음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 경영 기술이 높은 편이냐, 그 다음 인원이 기술적 관계적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충분하냐, 이러한 조직 내부의 준비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2가지 다가 오케이다 그러면은 타이밍상으로 적절하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될 테고, 마지막으로 이 제휴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 오퍼레이션이 혹시 방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, 우리가 확실히 필요한 자원을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,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. 우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제휴 전략 구성입니다. 내부 성장, M&A, 전략적 제휴 중에서 전략적 제휴가 기업 전략 실행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 결론이 먼저 도출돼야 된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제휴가 선택이 되고, 이 제휴가 선택이 됐으면은 제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,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확실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다. 첫 번째가 명확한 비전입니다. 2번째가 우리의 고객들에게 가치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파트너 선택입니다. 우리 제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 줄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 프로필이 뭐냐 하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, 이 아이디얼한 파트너 상에 맞는 숏리스트를 한 3-4개 정도 구합니다. 그러고 난 뒤에 파트너 적합도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파트너에게 제휴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.
그러면 이제 대상이 생겼으니까 협상을 하게 되죠. 그러면은 협상팀을 구성을 하고, 그리고 아젠다 및 협상 전략, 전술을 세팅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양측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파트너와 우리가 제휴를 하겠다 하는 그 의향서를 교환하게 됩니다. 이 의향서 내에는 제휴 목적과 그 다음에 제휴의 그 영역, 활동 범위, 그리고 파트너들 간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나누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제휴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보통은 제휴 협상 단계와 제휴 디자인 단계는 같이 갑니다. 동시에 일어납니다. 근데 여기서는 구분을 해서 어떤 사항들이 그 항목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그러면 제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, 제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, 지금 제휴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제일 먼저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. 이 공동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러면은 제휴 의향서에서 합의한 그러한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건지 하는 계획을 파트너와 이렇게 공유 과정을 거치면서 파트너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, 파트너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.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휴 운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과연 이 합작회사가 타당하냐 안 하냐, 합작회사보다는 오히려 계약형 이 제휴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 구조를 오히려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합작회사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것을 파트너와 이 공유한다는, 이해의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휴 운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정리한 게 바로 합작계약서입니다. 합작계약서를 작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별개로 경영 통제 메커니즘을 논의를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경영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작회사 경영에 들어갑니다. 합작회사 경영에서 무엇보다 합작회사 CEO를 어떻게 선정하며, 그 다음에 그 CEO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CEO 기능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합작회사 경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정할 거냐 하는 게 파트너들 간에 명확해야 됩니다. 이 제휴의, 그리고 이제 제휴의 속성상 불완전 계약의 속성이 있습니다. 완전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완결할 수 없는 그런 제휴의 속성이 있는데, 이걸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. 따라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반드시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합작 경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모니터링과 관계 경영입니다. 모니터링은 과연 우리가 합작을 위해서 기여한 자원이 우리의 목적과 맞게 사용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고, 또한 합작회사의 의사결정이 모기업의 이익과 배치되는 건 없는지 하는 걸 이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시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. 파트너와. 그래서 관계 경영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합작 회사 경영에서는 모니터링과 관계 경영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. 합작회사 자체 성과를 중요시할 거냐, 아니면
모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,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그 성과 평가의 주된 대상인지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관점의 그 성과 측정뿐 아니라 그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,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,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등등 그 네 가지 차원에서 이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이 바람직하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성과 평가가 그 합작회사의 HR 정책과 정렬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이 제휴 합작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제휴의 정책, 그 합작회사의 정책을 강화하는 그러한 HR 정책과 정렬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. 우리 합작회사 계약서상에 또 이 부수적 계약 사항 중에 수정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경영 통제 부분에서 어떠한 그 수정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. 또한 필요하다면은 합작 계약서 부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도 가능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입니다. 그 제휴는 누차 강조하지만 기업 전략 실행을 위한 어떤 임시적 조직입니다. 영구적 조직이 아닙니다. 따라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이 종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종료 조건에 대해서 파트너와 사전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건 그 합작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모기업 각자는 종료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엑시트 할 때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, 접근 방법에 대해서,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, 합작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그 어떻게 기속시킬 건지 하는 등등의 어떤 사후조치, 그리고 이제 그 사후조치로서 예를 들자면 이 합작회사를 이 종료시킬 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, 본사로 기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고할 것인지 등등의 어떤 사후조치 사항들을 아울러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 그 이 전략적 제휴 합작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은 7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우선 제휴 전략을 이 구성을 해서 제휴의 명확한 비전과 가치 제한을 확보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이상적인 파트너 프로파일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숏리스트를 정하고, 최종적으로 파트너 선택 기준을 통과한 파트너에게 제휴 제안서를 보냅니다.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정해졌으면은 협상을 하게 되는데, 이때 그 양자가 이 파트너십에 동의를 하는 그런 그 제휴 의향서 작성이 우선돼야 됩니다. 여기에는 제휴 목적, 그리고 제휴의 범위, 그리고 파트너들 간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휴 디자인이 협상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, 무엇보다 공동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. 그동안에 그 쭉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합작 투자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고, 또한 그 경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다. 그렇고 난 뒤에 이제 합작회사 경영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합작회사 CEO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, 아울러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장착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경영 평가가 중요합니다. 6번째 단계로. 그래서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제휴 종료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.